자, 가봅시다. 77페이지 비문학 지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미리 좀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이 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서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선생님도. 이런 글들이 나왔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읽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생각해. 그런데 이런 류의 지문이 나오면 니네 수능장에서는 이걸 이해 못할 거거든.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천천히 한 2번 읽어주면 그때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시험에서 이렇게 어려운 지문 나오면 선생님은 2번 얘기했지만 니네는 여러 번씩 읽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너무 부족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는 못 푼다고 생각하고 글의 큰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글을 2번 읽는다고 생각해. 처음에 읽을 때는 여기 내용 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시선을 좀 띄워. 근데 얘 그냥 대충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나서 전체 흐름 잡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잖아.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글을 2번 읽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글의 전체적인 큰 흐름부터 한번 잡아볼게. 이 화면이 이렇네?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떴네? 타이밍 비슷했어? 좋습니다. 타이밍 비슷했으니까. 일단, 타이밍 비슷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 그렇지. 문단 번호부터 타이밍 좋게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4개 문단. 그럼 4문단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읽다 보면 이런 글을 잘 읽는 사람, 즉 어려운 글, 이해하기 힘든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진짜 독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가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가 나오는 거야. 좀 길이 길어. 길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문단에서 멘탈이 나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여기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야, 만약에. 그래서, 몰라, 어려워. 내가 풀 수 있는 지문이 아닌 것 같아. 넘어간다고. 근데 안 읽을 수는 없잖아, 아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내용이 길어도 항상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내용이 뭔데.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걸 꼭 찾는 거야.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와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휴문.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히는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이는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라고 했죠. 여기는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일단 밑줄. 얘는 화제라서 밑줄이 아니라 앞에 나올 내용을 안내해 주니까 밑줄이야.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라고 했어. 3가지 요건이 나오겠죠?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하며,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나타나야 하며, 세 번째,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 뭐가 나와있죠? 항상적 결합이야. 그러니까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나오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이 뜻을 모를 것 같아. 그렇다면 말해주는 것이 그래, 인지상정. 그래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여기서 항상적 결합이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항상적 결합이란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혔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항상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야. 이게 항상적 결합이야.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휴움이 말하는 3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죠. 자,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뭘까요?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야? 누구의 의견? 리드. 리드는 이 3가지 조건이 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 않는 경우 있다고 봤지? 왜? 원인은 뭐만 될 수 있으니까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은 좀 길더라도 밑줄을 다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죠? 뭐가 궁금합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모른다면 설명해 주는 것이 그렇죠. 자, 한번 가보자. 행위자 인가 이론에서 리드는 원인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책임지는 존재로 규정하였다라고 했죠. 뭘 규정한 거니? 원인을 규정한 거야.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라고 했어. 여기서 또 모르는 말이 뭐 있어? 양면적 능력이지. 그걸 또 양면적 능력을 설명해 준단 말이야.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위자는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이다라고 했으니까 즉 원인이겠지.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지. 뭐가 없어? 양면적 능력이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빨간 공은 원인이 아니래. 그래서 여기서 밑줄은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누구만 될 수 있다? 행위자라고 주장한다라는 얘기야. 행위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을 부딪힐 수도 있고 안 부딪힐 수도 있고 그지? 그렇게 양면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그의 책임이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누구밖에 없다? 행위자밖에 없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거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혔잖아. 이 사건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좋아, 다음.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누구다? 인간뿐이다. 행위자는 누구밖에 없대? 인간밖에 없대. 그 양면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걸 능력이 있고 그걸 행동할 수 있고 그치? 책임 있는 존재는 행위자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야.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어.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이 움직인 것은 뭐에 해당해? 결과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 행위자가 원인이죠. 이렇게 해당한다.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야. 양면적 능력이 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발휘해야 돼. 공을 뭐 해야 돼? 굴려야 되는 거야.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보았다라는 거야. 뭐가 있어야 된대? 양면적 능력이 발휘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대. 그러면 항상적 결합이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의욕이 있어야 돼. 의욕, 공을 굴려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있으면 의욕이 있어야 되고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지만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자, 다음 가볼게요.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의욕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줄까? 의욕이 뭔지? 의욕이 나왔으니까. 정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다. 의욕도 뭐라고 본 거야? 사건이라고 본 거야. 의욕. 아, 공을 굴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양면적 능력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워졌어 이제.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고은아, 여기 세 줄 한번 읽어봐. 아니 속으로 읽어봐봐. 여기 읽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나 봐봐. 연쇄적이란 거 아니야? 그치. 말이 좀 그래도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와 관련해 딱딱딱딱한 또 뭐가 돼? 주장이 있다라고 말했지.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이라고 말했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뭐가 되겠냐? 그치. 다른 사람들의 반론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지. 차라리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 그치? 그렇다면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리드는 뭐라고 말했어?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에 발휘인 의욕을 일으킨 거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반론. 또 반론이 나오지. 그럼 반론이 두 개가 나왔어. 첫 번째 반론은 뭔데? 이와 관련해 여기 하나. 이에 대한 반론이 나왔어. 이에 대한 리드의 주장. 두 번째 반론 또 나와.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하지. 그렇다면 또 여기에 대해 리드는 어떻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고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항상적 결합만 있으면 안 되지. 왜? 맨 앞에 휴메 항상적 결합이 있어도 인과관계 아니라 그랬잖아. 진정한 원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행위자. 그래서 걔도 원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 리드와 관련된 두 가지 반론이 나왔지? 그거에 대한 리드의 견해가 나온 거야. 이렇게만 읽고 갈 거야. 여기는 설명 안 해줄게. 더 이상. 나중에 해줄게. 다음, 네 번째 문단. 리드는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이거야.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기회 원인의 개념이죠.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는 이제 리드가 해결하는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야? 바로 기회 원인의 문제가 되겠지. 이것도. 이 문제도 기회 문제의 원인도 해결해야 했다. 이렇게. 그래서 리드는 어떻게? 리드는 이런 입장을 경험주의 관점에서 배격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했다는 것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반론인 거지? 오케이.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야.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휴메, 인과관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나왔지. 그쵸? 세 가지 조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리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했어. 왜? 원인은 누구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야, 행위자가 뭔데? 양면적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거기에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행위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본 거야? 인간밖에 없다라고 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말해. 야,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리드는 뭐라 그래? 야, 그건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세모 쳐놓자 이게. 세모 쳐놓자.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지? 그랬더니 또 야, 그러면 진정한 원인은 그러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인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박을 했어. 그 마지막에 야, 그럼 기회 원인의 문제는 뭔데? 진정한 원인은 신이잖아. 그랬더니 그건 이렇게 해결을 한 거야. 그럼으로써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행위자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결단을 찾는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본 거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읽는 게 실은 이게 구조독해인 거야. 내용보다는 글의 짜임으로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어디 그 첫 번째 그 의문 제기와 그거에 대한 답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성은아, 거기 내용이 조금 어렵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 이 앞부분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자, 문제 가봅시다. 윗글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쌤 봐. 아니, 그렇게 막 동그라미 치지 말고, 쌤 봐. 리드의 견해잖아. 이거 인문지문이거든. 이게 견해가 나오잖아. 그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잖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경험이 쌓이는 거야. 문제를 많이 보면, 인문지문에서 이런 문제 많이 봤지? 사람 이름 갖다 놓고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많이 나오잖아. 요럴 때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문제를 바꾸는 거야. 리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휴메의 견해로 적절한 거. 왜 자꾸 그렇게 바꾸냐면,
100%는 아닌데 여기서 리드의 견해 나오지.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의 견해도 나오잖아. 그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니? 휴메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리드의 견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리드의 견해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럴 땐 어디? 휴미 혹시 이런 얘기를 했나? 라고 찾아보고. 또 여기 의문을 제기한 사람 몇 명 있었지? 몇 가지, 의문의 제기 몇 가지 견해 있어? 세 가지 견해 있었지. 거기서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 가볼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진정한 행위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인간밖에 없다. 맞죠?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행위자는 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그게 행위자입니까? 행위자의 개념 뭐라고 나와있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해 책임을 그렇지. 그러면 산출하는 능력만 가지면 행위자야?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 변화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평가원에서도 함정을 파잖아. 함정을 팔 때 이런 거잖아. 모든, 절대, 뭐 전혀 이렇게 된다면 찾아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행위자니까 행위자 찾아보면 되겠죠? 답은 2번.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의욕이 뭔지 동그라미 쳐놨지? 자, 의욕 찾아보세요. 거기서는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그대로 되어 있죠? 오케이, 좋아. 다음.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아까 진정한 원인은 누구라고요? 행위자. 향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거 나오지? 어디에 대한 반론은 나오니? 그래. 거기야, 거기. 왜? 의욕이 원인일 수 있잖아. 라고 말하잖아. 그렇지? 의욕이 원인일 수 있잖아. 라고 말했더니 항상적 결합만 있다고 해서 원인인 건 아니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리드의 견해를 알면 이거 그냥 안 봐도 풀 수 있긴 해. 원인은 행위자라고 했으니까. 휴메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행위자가 뭐, 그거 첫 번째 문제 그거 나왔으니까. 다른 설명 안 해줄게요. 자, 다음.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억을 먼저 봐야 되겠죠. 기억에서 먼저 봅시다. 기억.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라고 했죠. 휴는 이걸 뭐라고 보죠? 인과관계라고 보죠. 하지만 리드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보죠. 왜? 책임을 질 수 행위자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진정한 원인은 뭐여야 되니까? 행위자여야 되니까. 그런데 선택 볼까? 이거 리드 3개. 선택된 리드 3개, 흉 2개야. 그럼 흉부터 한번 가볼까? 흉? 첫 번째 문단 흉부터 가보자. 흉.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겠군. 맞습니까? 왜 흉은? 인과관계라고 봤죠? 세 가지 조건.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항상적 결합이었죠. 흉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 없다고 보겠군. 자, 조건 세 가지 중에 원인과 결과는 시간과 관련된 조건이 있었지? 어떻게? 원인이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 그렇지. 원인이 시간적으로 앞서야 된다고 말했지. 그럼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 맞죠? 오케이. 얘도 맞네요. 흉은 아니네. 그럼 리드 가볼까?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군. 양면 능력이 뭐라고 했죠? 변화를 그-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빨간 공, 흰 공에 부딪힌 거는 변화를 산출할 수만 있지 산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나와있죠? 양면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게. 맞아요. 2번.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 공간이 이어져 있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건 아니죠. 왜? 리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뭐라고 본 거야? 원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죠? 다음 3번. 답은 3번이 되겠죠. 잠깐, 아니, 무슨 얘기한 거니? 2번이지? 기껏 2번 읽고 나서 3번이네.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져 있어요. 왜? 흰 공에 부딪히고 나서 이게 움직였으니까. 이어져 있지만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 왜? 원인은 누구만 가능? 행위자만 가능.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어쩌지 잘 풀 수 있죠? 다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있죠. 자, 기회 원인의 문제가 되겠죠? 항상, 본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돼. 기회 원인의 문제. 이게 뭐야? 모든 원인은 누구밖에 없다. 행위죠. 이게 진짜 기회 원인 주장한 사람들. 모든 원인은 누구다? 신밖에 없다.
그럼 사람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 신은 누구다? 아니, 원인은 누구다? 신밖에 없다. 이에 대한 리드의 견해는 신은 경험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신은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없어. 이게 이 입장이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와야지. 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했어요? 아니죠. 부정했죠. A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세모 할래요? 자신 없는 것들. 세모, 좋습니다. 세모.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의 원인이 될 수 입순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행위자가 기회의 원인이야? 행위자는 뭐지? 원인이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이건 누구 생각이지? 리드 생각이죠.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원인은 누구라고 했는데? 신을 일상에서 경험해서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누구의 견해야? 리드의 견해죠. 경험주의 입각해서 이렇게. 그럼 답은 몇 번? 아까 세모쳤던 2번. 이렇게 당당하게 2번이 맞다. 왜 2번이다? 답이 2번이다. 왜 말을 못해? 다음 82번이죠. 오늘의 관건입니다. 82번. 내가 시간을 한번 줘볼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한 2분 정도만 줘볼게. 못 풀어도 돼. 한번 풀려고 노력해봐.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갈 말이 뭐지? 라고 한 번에 찾아야 되거든, 실은. 그래서 일단 보기 박스가 나오면 이 보기 박스가 본문 어디의 내용이지? 이거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찾아야 된다. 오케이. 풀었어. 좋아. 자, 보기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보기박스.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리드의 견해야,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 의욕과 양면 능력의 발휘가 결합해.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 이 의욕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연쇄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에 선행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라고 했지. B. 의욕의 무한 후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군요. 리드는 땡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건 이 사람들의 이 내용과 관련된 게 몇 번째 문단에 어디 내용이죠? 세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반론이지. 그에 대한 리드의 견해는 뭐였지? 이걸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몰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하단 말이야. 실은 이게 뭐 메타인지 그래서 자주 나오기도 해. 이 내용이 어려운데 이 내용이 어디냐면 이와 관련해 사람들의 의욕이지. 그러면 이러한 주장에 관련된 리드는 여기라고 나와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야. 이러한부터 시작해서 여기 세모를 해놔야 되겠다. 안 오니까 헷갈린다. 여기 이러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두 번째가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갖다 놓고 통해서 리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것만 반복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답은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고 봐. 읽어보면 이러한 주장과 관련 여기서부터 봐. 이러한부터 봐. 이러한부터 봐.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 저 내용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이러한 주장과 관련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의욕의 일으킴과 그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다고 바라보았다. 이는 의욕의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의욕을 일으킴과 의욕이 둘 다 정신적 사건으로 똑같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욕에는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지. 이것과 관련된 거야. 그럼 답은 나오지. 답 몇 번? 답은 몇 번? 3번. 거기 그대로 있잖아.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치? 요렇게. 그래서 요게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긴 한데, 이러니까 저기 아까 요 82번에 보기 박스에 있는 그런 의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의문이긴 해. 하지만 그 의문이 정확하게 의문이 뭔지 몰라도 답을 보면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알겠죠? 이렇게 해야지 시간 안에 구조적으로 푸는 거야. 그냥 끝났다고 치고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의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 내용이 가끔 나오니까. 다른 지문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이걸 다시 하는 건 여기 부분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뭘 안다면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반론이고 답이고 반론이고 답이고 반론이고 답이구나. 그러니까 니드가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거 알면 풀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걸 찾는 게 중요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선생님이 안 쓸게. 안 쓰고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변적 능력의 발휘. 결과를 발생시켰어. 흰 공이 움직인 거지? 빨간 공이 움직이냐? 흰 공이 움직인 거냐? 빨간 공이 움직였죠. 이게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은 사람이 공을 굴린 거겠지? 양면적 능력이 발휘해. 결합한 어디? 여기서부터 봐야 되구나. 미안.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공을 굴려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돼. 즉 행위자의 의욕이 있어야 돼. 의욕. 저거 굴려야지. 의욕이 있고 나서 내가 굴린 거야. 이게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돼. 근데 의욕도 하나의 뭐라고? 의욕도 하나의 뭐야? 정신적 사건인 거야. 니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발휘해 행위자가 양면 발휘하게 행위자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보았다는 거야. 의욕이 있어야 돼. 니들은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의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지 양면적 능력의 발휘라는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이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의욕도 양면적 능력의 발휘야. 의욕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이 이거면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공을 굴렸어? 공을 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욕이 있어야 되지. 자, 나 의욕이 생겼어? 이것도 사건이지. 의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욕의 불러일으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의욕의 불러일으킴이 있으려면 의욕의 불러일으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의욕의 불러일으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한 후퇴가 나오는 거야. 아까 보기 박스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면 능력 발휘 의욕이 있어야 된다며. 그럼 의욕도 양면적 능력이라고 보면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와 관련해 리드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의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이거죠? 공을 굴려야지 의욕, 이 의욕을 일으킨 의욕의 일으킴, 이 두 개가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야. 의욕과 의욕의 불러일으킴은 구별할 수가 없다. 이는 의욕의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무한 후퇴 문제를 해결한 거야. 계속 의욕에 불러일으키고 의욕에 불러일으킴이고 의욕에 불러일으킴이 아니야. 그랬더니 의욕과 의욕의 불러일으킴은 어차피 정신적 사건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내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간간히 나와요. 간간히 나오니까 너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됐어요?
이 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거기 그 세 번째 문단 있잖아. 세 번째 문단을 한 번만 편하게 한번 읽어볼래? 다시 한번 읽어볼래? 헷갈리지? 좀 의욕하고 의욕이 일으킴하고, 그지? 의욕은 항상적 능력, 네,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이야. 공을 굴리는 거. 거기에 결합한 건 의욕. 의욕과 결합한 건 의욕의 일으킴. 이렇게 되는 거죠. 현명이 좀 어떻게 내용 좀 이해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알고 있는 거랑 전혀 생판인 거랑 느낌이 달라. 이걸 한번 알고 있으면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면 앞으로 이런 글이 나올 때 좀 도움이 되긴 하지.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어.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학 해보도록 합시다.